그 다음에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이라고 있는데요. 포괄양수도. 이 개념 자체가 내용인데 영업의 양도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괄양수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의 케이스인 거죠. 아,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아, 뭐야? 잠깐만, 여기 뭐가 아닌 것 같아. 포괄양수 부동산? 맞나? 부동산, 등기 등록, 기계 장치는 없지만, 이거 부동산이 있는 건데? 부동산은 있고, 등기 등록, 기계 장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계 장치도 있어요. 등기 등록하는. 그거는 또, 우리가 양도세 2월과세라든지 그런 걸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이건 장표가 지금 제목이, 좀 이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정을 해주시고요. 포괄양수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 계산 사업 미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통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사업장별 분할도 사업장별 분할은 뭐냐면은 이게 그 일반 제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임대사업장 2개가 될 수 있어요. 병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이 소득이 높죠. 매출 10억에 순이익이 5억이에요. 이미 최고 세율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를 2천만 원씩 받는 상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2천만 원이니까 뭐 대출 또 많이 이빠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받아갖고 계속 사는 게 일이니까. 그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월 1000씩 남아. 1000씩. 그럼 2000이 남죠. 1년이면 2억 4천이라는 순이익이 붙죠. 세율이 몇 프로인가요? 50%잖아요. 맥스에다가 지방세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사업장별 분할도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런 거죠. 이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 건물 월세가 얼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건물에 강남의 빌딩이라고 그래요. 강남의 빌딩의 한 층에서 월세가 2천 나온다고 할게요. 2천 나온다고 할게요. 근데 아래층도 바로 2층을 갖고 있어요. 3층, 4층을 갖고 있어요. 3층, 4층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갖고 사업자가 하나로 나올 수 있죠. 같은 장소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하나는 이제 자기 명의로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자기랑 와이프랑 명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와이프랑 관계가 안 좋아. 그래갖고 요거 내 것만 요거 법인 전환하고 싶은 거지. 내 것만 절세하고 싶은 좀 그런가? 너무 현실적인가? 일단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장별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부상에 이 3층, 4층에 대한 부동산이 들어가 있을지언정 구분이 되잖아요. 자산부채가. 채무도 또 거기에 따른 그 시설대 부동산 대출이 딱 구분이 되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쪼개갖고 일부만 격리시켜갖고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 미지급금, 업무무관 자산은 제외가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해물투자 법인전환하고 할 때 자산부채를 보게 되면은요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왜 웃으세요? 사장님이 그랬다고,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대출 받아야 된다고? 대출 더 받아야 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그 재작년인가? 안산에 그 매출 50억에 순이익이 한 8억씩 나는 제조업 거기였는데, 거기는 이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사였는데, 한 순자산이 한 8억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8억의 현금을 갖고 와야지만 현물투자 이게 가능하다.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설레임? 굉장히 설레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도세 2월과세액 10억, 취득세 감면 3억 한다고 했어. 사고 날 때가 몇 군데라고 제가 말씀. 퐁당 돌다리도 두드리면은 돌이 갈라져 있고 막 돌이 꺼지고 그런 경우들이 법인 결산, 그 개인사업자 결산부터 막 우수수수 나옵니다. 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을 400%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없는 자산 만들고 있는 부채 죽이고. 근데 그거를 이 현물투자나 세감면을 할 때는 그걸 다 수면 위에 정확하게 띄어놔야 돼요. 왜? 지금 13억에 2월과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산이 있었는데 줄이거나 자산이 없었는데 넣거나 그 다음에 부채가 있었는데 줄이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문제 되면은 누가 책임지죠? 보험 들으셨어요?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보험으로. 사고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없는,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관련 없는 미수금, 미지급금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부채 결산을 했더니 부채 비율이 1200%가 나왔어요. 1200%. 근데 법인 전환하고 지금 뭐 한 3년, 4년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실질. 제가 이상한 사람을 자꾸 보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이 400%를 맞추기 위한 자산 부채를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지, 없는 거를 막 제가 이제 숫자를 인위적으로 감사도 받고 다 인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절은 좋았어요. 제조업이고 부동산도 있고 법원 인가 넣었는데 정확하게 28일 만에 인가가 나왔어요. 체감이 안 되시나 본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